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연내에 답방하기는 할까요? 정부는 연내 답방에 무게 중심을 두고 준비하는 모습인데요. 북측으로부터는 어떤 답이 올지, 답방 시기는 언제가 될지 지금 국내외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답방 여부 집중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홍의원이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연구실장 그리고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 한 언론 매체에서 13일을 유력하라 이런 보도도 있었고요. 18일 설도 나오고 연내 답방 현실적으로 어렵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김열수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제가 볼 때는요. 연내 답방의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가능성은 보고요. 조금 높아진 상황이다. 네, 왜 그러냐면 11월 30날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한 것이 저는 이제 계기가 됐다라고 보는데요. 그때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남북 정상회담을 먼저 하게 되면 이것이 오히려 북미 정상회담의 일종의 모멘텀이 될 수 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가 김정은 위원장한테 전하고 싶은 그런 메시지를 우리 대통령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김정은 위원장이 조금은 여유롭게 남북 정상회담에 나올 수 있는 어떤 얘기를 했는지 또 들어야 되니까. 그렇죠. 이제 그 얘기는 이제 뭐 언론에 다 공개는 되긴 했죠.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내밀한 얘기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때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 그때보다는 지금이 그 가능성은 더 높아져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어제 국회에서도 이 문제로 질의가 쏟아졌었는데요. 자,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 질의 그리고 조명균 통일부 장관의 답변까지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통일부 장관님,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 내부적으로 확정됐습니까? 확정이라는 표현보다는 아시는 대로 9월 평양 공동선언에서 합의된 대로 가급적이면 연내 답방을 하는 방향으로 북측과 저희가 지금 협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북측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적극적인 검토입니까? 연내 답방에 대해서? 예, 기본적으로 합의대로 이행하겠다는 의지는 분명하다. 다만 북측에서 아직까지 구체적인 답은 주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지금 조명균 장관의 답변으로 봤을 때 지금 진행 상황이 어느 정도라고 판단하십니까? 남북 간의 교섭은 확실히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단지 이제 김정은이 최종 결심과 날짜 요거를 두고 이제 김정은이 이제 마지막 고심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반대하지 않는다. 더군다나 반대하지 않을 뿐 아니라 김정은 위원장한테 메시지 전달해 달라고 하는 내용도 있었고, 김정은 위원장도 트럼프 대통령 만나기 전에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는 게 정상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평양 정상회담에서도 서울을 연내에 가기로 했었고, 자기가 지난번 판문점 정상회담 때도 그동안에 남북 간에 많은 약속이 있었는데 안 지켜진 것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면서 내려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가능하면 오려고 생각하고 있고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 같고요. 최근에 김철만인가요? 군수공업에 아주 혁혁한 공을 북한으로선 세운 제2경제위원장 했던 분이죠. 이 사람이 이제 사망해서 국장을 치렀고 거기에 이제 장의위원장을 맡았어요. 장의위원장을 맡았는데 정작 행사에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간에 김정은이 어디 이렇게 방문하고 이럴 때 보면은 좀 시찰 활동 좀 하다가 며칠 동안 딱 두문불출하다가 뭔가 이제 딱 결심을 하는 그런 모습인데 지금 상황이 주말쯤 결심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주말쯤. 그러니까 오늘 내일 결심해서 월요일 아침 발표해서 12일에서 14일 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월요일이나 화요일 발표해서 다음 주 수목금 정도. 아니면 크리스마스 직후. 전 세 개 중에 하나가 가능하다. 이렇게. 그래서 올 가능성이 한 70%는 넘는다. 오는 쪽으로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전에 오게 되면 기자들한테 너무 가혹한 거 아닐까 싶긴 한데요. 그렇지만 그게 24일이 뭐냐면 김정은의 할머니 김정숙 빨치산에서 김일성을 도왔다고 하는 김정숙의 100일의 생일이고요. 김정일 위원장의 최고사령관 추대일입니다. 24일이. 그래서 24, 25는 안 올 것 같고 다행히 26, 7, 8 그리고 30일은 또 김정은의 최고사령관 추대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24, 25 빼고 30일 빼면 중간에 올 수 있는 날도 있다. 그러니까 월말에도 올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지금 언제 오느냐 또 답방을 하느냐 마느냐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을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된 건데요. 지금 어떤 걸 가장 고민하고 있을까요, 김정은 위원장이? 예, 지금 홍영 박사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는 우리대로 준비를 하고 네. 북한은 또 김정은 위원장이 이렇게 며칠째 안 보이는 것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방증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가장 고민되는 것은 북한은 북한대로 고민이 있을 거고 한국은 한국대로 고민이 있을 거예요. 김정은 위원장이 한국을 방문한다면 한국 국민들한테 뭔가 선물을 줘야 되잖아요. 그럼 무슨 선물을 줘야 될까 하는 것이 가장 큰 고민일 거고요. 반대로 한국 정부는 내려오게 되면 반대로 우리도 선물을 줘야 되잖아요. 이제 지금 이게 대북 제재가 풀리지 않은 예. 상태에서 우리가 줄 수 있는 선물이 뭘까? 이것이 이제 가장 큰 고민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보면 내려오게 되면 하다못해 북한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를 안 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예. 천안함과 연평도에 대해서는 뭔가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데 대한 이제 부담과 수위 조절을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그 장소가 정상회담을 통해서 해야 될지 그렇지 않으면은 국회에 가서 해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있지 않겠어요? 이런 고민들 때문에 지금 원산을 방문하고 난 뒤에 거의 뭐 한 10일 가까이 두문불출하고 있는 그런 이유가 되겠지요. 예. 주고받을 선물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것들이 가능할까요? 저는 일단 그 해방 이후에 북한 지도자, 최고 지도자가 처음으로 이제 방문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남북 간의 관계에서 중대한 전환점이 되는 뭔가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 지금 시점에서의 사실상 요 시점에서 중요한 건 북핵 문제잖아요. 그래서 지금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메시지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은 물론이고, 그런데 이제 보다 근본적으로 남북 관계에서 새로운 이정표가 될 김정은의 서울 방문이기 때문에 지금 김일수 선생님 얘기하셨듯이 과거에 그러니까 멘트로 볼 때 이제 어떤 얘기를 해야 되냐면 뭐 과거에 뭐 천안함 폭침, 뭐 연평도 포격, 박광자씨 살해 사건 정말 반성합니다 이러면 제일 좋죠. 예, 그런 메시지를 내놓으면 그걸 기대하기는 지금 좀 쉽지 예. 않을 것 같고요. 네. 조금 좀 완곡하게 과거에 수십 년 동안의 남북 간의 역사를 볼 때 남북 경계선 상에서 벌어졌던 많은 불미스러운 일들 그걸 하나하나 거론은 안 하더라도 네. 그러니까 해상과 포괄적으로. 육상 또 관광지 등에서 벌어졌던 많은 불미스러운 사건에 대해서 많은 숙고를 했고 뭐 반성한다 그러면 좋지만 반성이란 말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되겠다라는 각오를 하고 왔습니다라든지 그러니까 미래지향적으로 뭔가 메시지를 한다면 두루뭉술하게 나름의 효과가 있다. 더라도, 그러면서 현충원을 국립현충원을 방문하고 예. 그걸 이제 기세를 이제 좀 등에 업고 국회에 가서 연설을 하면서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얘기를 한다면 좋지 않을까. 예. 현충원을 방문하는 것도 상당히 우리 정부로서는 바라는 거고 김정은이 과거에 판문점 회담에서 약속에 대해서 이행할 의지를 아주 뚜렷한 각인을 시켰다면 이제 과거에 있었던 6.25 전쟁까지는 안 가겠지만 하여튼 과거에 있었던 남북 간의 불행한 사건들에 대해서 다시는 이런 일들을 같은 민족끼리 하지 말자라는 메시지를 하기 위해서는 현충원을 예. 방문하고 국회에서 그런 메시지를 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올해 초 신년사에서 올해가 사변적인 해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뭔가 좀 오게 되면은 파격 행보를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립현충원 얘기 나왔는데 가능할까요? 네. 이제 우리가 바라는 이제 희망하고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하고는 이제 네. 간극이 이제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것을 이제 반대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대통령께서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2박 3일 동안 평양을 방문하시고 평양 선언을 하고 그리고 이벤트 행사를 하고 한 그 전체를 보면 이제 그 속에서 과연 그러면 우리 대통령께서 북한이 얘기하는 혁명 열사능을 방문하셨는가 이 문제가 있거든요. 물론 이제 전쟁의 원죄는 북한한테 있지만 그것을 지금 자기 할아버지가 일으킨 것을 김정은한테 강요를 해서 현충원을 참배하도록 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김정은의 서울 답방을 더 어렵게 만드는 그런 요소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김정은 위원장 스스로가 좀 전에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사변적인 해기 때문에 아주 대담한 행보를 이렇게 하면 좋죠. 그것은 제가 볼 때는 김정은 위원장한테 달려 있다라고 봅니다. 예.
국회 연설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국회 연설은 예. 좀 필요하다라고 봐요. 네, 오게 되면. 네, 오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한국 국민들한테 뭔가 희망을 줘야 되는데 내려오면은 뭔가 선물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선물을 줘야 되는 장소를 이제 택하는 것이 문제인데 남북 정상회담은 당연히 뭐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 정상회담장에서 얘기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국민들을 대상으로 얘기하는 것은 국회가 바람직하거든요. 우리 대통령께서 가셨을 때는 능라 경기장에서 정말 10만에 넘는 그 평양 시민들을 향해서 그래도 한 몇 분간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내려오면 적어도 우리 국회에서 20분, 30분간 얘기할 것도 없겠지만 그래도 거기 있는 국회의원장 그리고 여야 당 대표들을 만나고 한 5분 정도 범위 내에서 민족의 미래와 한반도의 평화와 관련해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과거의 문제에 대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미래지향성과 그 과거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는 선, 그 정도만 하더라도 저는 뭐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 더더군다나 그 국회 연설을 통해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 번 더 천명해 주면 제가 볼 때는 가장 바람직하지 않겠는가라고 봅니다. 저도 한 말씀만 더 드리면요. 그러니까 문 대통령께서 혁명 열사는 그 방문 안 하셨지만 누군가는 먼저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연초에 김정은의 행보가 막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는 걸 보고 우리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김정은은 우리가 예측하는 것보다 한 발짝 더 앞서 나가거나 아니면 더 큰 행보를 띄더라. 그러면은 김정은이 선제적으로 먼저 현충원 방문을 자기가 하겠다라고 할 가능성도 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우리가 지금 남북 관계가 진전이 못하는 게 유엔이나 미국의 대북 제재 때문에 그렇다라고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남북 간의 관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아무도 건드리질 않잖아요. 뭐 이럴 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박항제 씨 사건 뭐 이런 거, 목함지뢰 사건 이런 것들을 남북 간에 화해롭게 지낸다고 하는 건 전 세계 누구도 반대할 명분이 없습니다. 세상에 누구라도. 그러니까 이럴 때는 그거를 좀 통 크게 해줌으로써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에도 일부 압박이 되고 우리가 남북 간에 이렇게 평화롭게 가는데 미국도 북한에 대해서 이를테면 종전선언이라도 좀 해주시오라는 그 무언의 메시지가 다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열어놓고 생각해 둘 필요는 있다. 지금까지 김정은 위원장의 여러 가지 행보를 봤을 때 국립현충원 방문 정도의 파격적인 행보를 오히려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전망을 김정은이 먼저 하겠다고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해주셨는데 기대를 합니다. 근데 만약에 방남을 하게 되면 방남이 갖는 의미를 좀 생각을 해보면 한국 정쟁 이후에 남북 정상이 상호 이제 방문하는 걸 완료를 하는 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북한이 원하는 게 이제 체제 보장하고 제재 완화인데 이 가운데서 가장 첫 단추했던 그 종전선언, 사실상 종전선언에 어떤 버금가는 의미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해석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굉장히 그건 의미가 있죠. 이제 종전선언을 말로 해야만 종전선언 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6.25 전쟁의 주 책임자인 북한의 최고 책임자가 한국에 와서 남북한 정상회담을 하는 것 자체가 바로 종전선언의 가시적인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한국에 와가지고 남북 정상회담을 하고 그리고 한반도의 미래를 위해서 아무래도 서울선언이 나오지 않겠어요. 서울선언은 이제 뭐를 담을지는 뭐 좀 이따가 이제 뭐 혹시 이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 판문점 선언과 그다음에 평양 선언과 서울 선언까지 다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도발을 하고 전쟁을 일으킨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또 상상하는 것은 현재 상태로는 좀 힘들다고 봐야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 거의 종전선언과 버금가는 그런 행동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볼 수 있죠. 서울선언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답방을 해서 서울선언이 나오게 된다면 어떤 내용까지 담길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일단은 뭐 시의적으로는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사실 문 대통령이 김정은을 저렇게 오라고 하는 이유는 그 내년 초에 있을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할 수 있도록 김정은이 미국의 태도가 완강하기 때문에 김정은이 조금 더 한 발짝 더 비핵화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걸 설득하기 위해서. 그러면 평양 선언보다는 서울 선언이 비핵화와 관련해서 조금 더 진전된 그런 명문으로 담기지 않더라도 반드시 비핵화 부분 설득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남북 정상회담이니까 남북 관계 발전 문제, 평화 문제 그리고 군사합의서에서 조금 더 나갈 수 있는 게 있거든요. 이를테면 뭐 지금 평양의 남북 군사 합의서도 굉장히 뭐 그 서로 그 훈련하지 말도록 하는 지역에 완충 지역 설치하고 평화 수역까지 얘기를 했지만
거기서 이제 이를테면 좀 더 신뢰를 강화하기 위해서 군사훈련에 서로 참관하기로 하자, 예. 통보해주고 참관하기로 하자, 서로 군사교류 뭐 서로 왕래를 한다든지 뭐 이런 그 신뢰 구축 조치 같은 게 더 나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유엔 제재와 미국 제재를 얘기하지만 우리가 북한에 한 제재도 있잖아요. 524 조치 뭐 이런 예. 거. 524 조치 해제를 위해서 김정은이 선제적으로 뭔가 행동을 해주는 이를테면 524 조치라고 하는 거는 이게 천안함 폭침 때문에 이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천안함 폭침에 대해서 뭔가 김정은이 한 발짝 내딛는다면 메시지라도 이게 던지면. 남북 관계에서 이걸 하는 거는 미국이나 유엔에서 뭐라고 할 수 있는 예. 여지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관심을 기울인다면 유엔 제재나 미국의 제재만 지금 탓하고 있을 필요는 없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라도 해야 되는 거니까요. 이를테면 금강산이나 이런데 그 개성공단 이 북한이 자산을 동결했잖아요. 이번에 풀어주겠다. 이런 게 나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거는 뭐 누가 말릴 예.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성과를 거둬야 된다. 이런 내용과 관련해서 아마 지금 뭔가 오게 된다면 물밑 그렇죠. 내용도 조율이 있지 않을까 뭐 예상이 되는데 지금 청와대 앞에 김정은 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이 악수하는 그림도 걸렸고요. 상춘제도 뭐 새 단장한다 뭐 이런 얘기도 들리고 여러 가지 이제 신호들이 감지는 되긴 하는데 만약에 회담이 열리게 된다면 상춘제에서 열리는 가능성이 큰 건가요? 예, 아무래도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작년도 11월 달에 한국을 방문했잖아요. 그 방문했을 때 이제 상춘제에서 이제 만나고 회담 자체야 뭐 저기 원래 집무실에서 이제 얼굴 보고 상춘제에서 저녁 먹고 뭐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 차 한 잔 마시는 곳. 이게 이제 상춘제라고 볼 수 있죠. 그곳에서 이제 뭐 물론 정상회담도 가능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이제 보수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어찌됐든 이제 우리 정부에서는 지금 밝힌 것이 12일부터 14일 사이에 좀 왔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올리는 북한에다가 요청을 했는데 청와대에서는 이렇게 날짜를 박아서 초청장을 그렇죠. 보내지는 않았다 이렇게 지금 얘기는 그래요? 했는데요. 이제 예. 어찌됐든 뭐 예. 또 이 준비를 위해서 예. 그 관련되는 참모들 모여서 이제 회의를 한다든지 또 동선을 따라 가지고 뭐 예. 지금 여러 가지 카드라 통신이 많잖아요. 그렇죠. 예를 예. 들면 뭐 컨벤션 센터는 어디를 뭐 예. 예약했다더라, 뭐 호텔은 어디를 했다더라 이런 것들이 많은데 네. 제가 볼 때는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보면 이걸 공식적으로 발표를 안 할 수도 있거든요. 네. 예를 들면 이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북한 입장에서는 안전과 경호 문제가 가장 크지 그렇죠. 않겠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헬명국인 중국을 갈 때도 이것을 언론에다가 보도를 안 하고 결국은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단둥을 통과했을 때 그게 뭐 김정은 위원장의 특별 열차고 또 이것이 북경에 도착했을 때 이제 도착했다라고 이렇게 그러네요. 발표를 저희가 했잖아요. 그때 보도했을 때 그렇죠. 상황을 보면 그런 것처럼 결국 김정은 위원장도 이게 언론에 보도는 안 하고 혹은 이제 출발했을 때 또는 한국에 도착하고 난 뒤에 이게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했다 이렇게 발표할 수도 있거든요. 예. 지금 뭐 수많은 물밑 접촉들이 아마 여기에 대해서 진행이 되고 있을 텐데 제가 볼 때는 공식적인 발표보다는 오히려 지금 물밑 작업들이 훨씬 더 원활하게 또는 이제 이 경호 문제 때문에 진행되고 있지 않은가 저는 오히려 그쪽에 방점을 두고 싶어요. 예. 그러니까 경호 문제 때문에 어떻게 보면 깜짝 방문을 그렇죠. 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게 되면 또 육로로 올지 비행기 타고 올지 기차 타고 올지 굉장히 여러 가지가 궁금해지는 상황입니다. 근데 미국은 어쨌든 대북 제재를 바라는 이런 움직임이 지금 강하고요. 남북 정상회담이 북미 정상회담으로 가는 또 한 번의 징검다리가 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라도 주목이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존 볼턴 하면은 대북 강경파인데 대북 제재와 관련해서 조금 진전된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존 볼튼 뭐 의시시한 사람이죠. 예, 의시시한 사람입니다. 의시시한 예. 그 테러 전쟁 때 그러니까 예. 9.11 테러 직후에 맹활약을 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 유엔의 대사도 했고 그러면서 테러리스트들이 제일 싫어하는 정말 그런 데는 아주 유용한 분이에요. 네. 테러리스트 잡고 그런 네오콘의 대부라 그러죠. 근데 지난 5월 달에는 이제 그 백악관 안보보좌관으로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지금 뭐 북핵 문제 이번에 완전히 다 해결해야 된다. 6월 12일 정상회담 하기 전이죠. 장거리 미사일은 물론 중단거리 미사일, 그다음에 화생방 무기 다 폐기해야 되고 인권 문제 그리고 얘기했고요. 핵무기의 60%는 미국의 오크리지로 가져가야 되겠다. 이렇게 완벽하게 해결해야 된다. 저는 그래서 예. 야 2018년에 북핵 문제 완전히 해결되는구나. 존 볼튼 얘기대로 다 되는구나 그랬는데 그러긴커녕 4개항의 원칙만 합의하고 말았잖아요. 예. 그래서
야, 미국이 이래도 되나? 미국이 그치 초강대국 아닙니까? 초강대국이 한번 기침이라도 하면 전 세계가 놀래야 되는데 기침이 아니라 뭐 고함을 질렀는데 사실 나온 거는 태산명동의 서일필도 아닌 그런 물론 뭐 원칙에 대한 합의라는 게 처음에 시작하는 데는 그 나쁘지 않다라고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다음에 정상회담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미국이 조금 바뀌고 있어요. 조금 바뀌는 게 기류가 조금 느껴지는 바뀌는 것 게 같다. 유엔 안보리에서 인도주의적 제재, 그 미국이 인도주의적 제재를 막아왔거든요. 예. 소위 인도주의적 제재, 인도주의적 지원인데도 그걸 막아왔는데 인도주의적 지원은 지금 풀어줄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존 볼튼 저 얘기인데 존 볼튼이 북한의 퍼포먼스, 북한이 뭐 실행하는 게 보이면 예. 제재를 해제할 수도 있다. 완화도 아니고 해제를 검토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해제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게 예. 이제 가장 강경파가 저런 얘기했기 때문에 뜻깊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지금 유엔 대사 니키 헤일리가 굉장히 강경파거든요. 예. 존 볼튼 못지 않죠. 근데 지금 12월 말부로 지금 이제 그만둔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헤더 나워트라고 국무부 대변인, 보통 대변인들은 좀 그 말을 아름답게 하니까 강경파는 아니죠. 네. 근데 헤더 나워트가 이제 유엔 대사가 된다면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을 비춰볼 때 미국도 나름의 성과를 거두려고 하는 움직임이 이제 조금씩 보이고, 그 이유의 중에 하나는 민주당이 이번에 하원을 장악했는데 예. 1월 3일 날 미국 의회가 개원하잖아요. 그러면 트럼프가 자기 멋대로 하도록 놔두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성과를 올리려면 빨리빨리 서둘러야 된다. 이런 분위기 때문에 미국도 내심으로는 강하게 얘기하는 듯 하면서 북한을 끌어들이는 이런 제스처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봅니다. 예. 뭐 미국과 북한 둘 다 이 협상이 파국으로 치닫는 건 바라지 않기 때문에요. 미국의 기류 변화가 조금 감지된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북미 정상회담이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대로 1월이나 2월에 열릴 것인가? 그리고 열리게 된다면 지난번 정상회담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원칙적인 것만 합의가 되지 않았습니까? 조금 더 진전된 입장이 나올지 이 부분도 궁금한데요. 네.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 남북 정상회담이 이달 안으로 열리게 되면, 그게 뭐 다음 주든 그 다음 주든 열리게 되면 북미 정상회담이 1월 달에 열릴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진다. 예. 이렇게 볼 수 있죠. 이게 남북 정상회담하고 북미 정상회담하고 그 사이에 1월 1일 북한의 신년사하고 이 세 개가 연동돼 있거든요.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두문불출을 했던 것은 내년도에 이 비핵화 문제를 전체적으로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을 저는 했다라고 보고요. 그 고민의 결과가 남북 정상회담이고, 북미 정상회담이라고 하면 내년도 1월 1일 이 신년사에 도대체 무엇을 넣을 건가 하는 것이 거의 다 그림이 그려졌다라고 볼 예.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북미 간에는 사실상 11월 8일 날 김영철 부위원장이 미국으로 들어가는 것이 좌절되면서 교착 상태에 빠져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월 3일 날 이달 말부로 그만두게 되는 미국 CIA의 한국 미션 센터 장 앤드류 김이 12월 3일 날 판문점에서 김성애 통전부 청약실장하고 만났지 않습니까? 그럼 이 큰 그림을 본다라고 하면 결국은 남북 정상회담 1월 1일 신년사, 그리고 1월 달에 북미 정상회담, 예. 그리고 그 북미 정상회담에 무언가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지금 우리 홍 박사께서 말씀하신 예. 것처럼 볼턴이, 그 강한 볼턴이 지금 완화시켜주고 있는 발언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가지 않겠는가라고 보는데, 이렇게 가면 내년도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어쨌든 서울 답방이든 북미 정상회담이든 김정은 위원장이 머릿속에 구상하고 있는 신년사 속에 어떻게 보면 답이 그렇죠. 있을 수도 있겠군요. 맞습니다. 네, 홍현익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연구실장, 그리고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